안녕하세요. 9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행복발견 오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곧 명절인데요. 네. 친인척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10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10대들이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너 이번에 몇 등 했니? 네. 얼마나 좀 성적이 올랐냐? 이런 얄미운 말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요, 우리 10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고요. 네. 실제로 가장 어려워하는 말은 바로 우리말이었습니다. 우리말? 군것질을 뜻하는 주전부리라는 말을 비롯해서요. 네. 이 터울이라는 말 있죠. 나이차를 뜻하는 말도 잘 몰랐고 심지어는 이 고조 할아버지의 뜻을 몰랐다고 하네요. 아니 설마 고조 할아버지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4,000명 중 무려 42%가 할아버지를 뜻하는 호칭을 모른다고 이야.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핵가족화가 진행이 되면서 대가족의 개념이 좀 없어지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 우리 조상을 부르는 호칭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족에 대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추석을 앞두고 양은정 리포터가 아주 특별한 가족 만나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 화재 현장, 제가 힌트부터 살짝 좀 드릴까요? 이 어깨를 들썩이는 이 모습이 마치 이 우리 할머님들의 춤사위를 닮은 것도 같고요. 그리고 독특한 이 기합 소리가 특징인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데요. 이제를 감 잡으셨나요? 이 전통 무예와의 열혈 사랑에 빠진 가족들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그게 아니지! 도대체 뭐냐고. 흔들흔들 덩실덩실 몸짓 하나로 사람들 시선 사로잡는 이들은 바로 자칭 타칭 택견 알림이. 택견? 네. 택견을 알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택견 가족이에요. 홍길동 같죠? 네. 추석을 며칠 앞둔 경산의 한 시장. 고요하고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곳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출 귀몰한 홍길동이 나타났다는데요. 여기 홍길동이 나타났다는데 진짜인가요? 예, 저기 있어요. 있어요? 네. 홍길동이 예, 어디 있어요? 어디? 저 4명이나. 어? 예. 한 명이 아니고 4명? 네 명? 영락 없는 홍길동 차례차례 하고 이끌을 외치는 이분들. 암지나 서나 자나 깨나 택견 생각뿐이라는 열혈 가족을 소개합니다. 택견 가족의 든든한 기둥 아빠 박훈태. 부드러움의 진수를 보여준다. 엄마 김유화.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 내공소녀 박하늘. 발차기 좀 주세요. 네. 애기 택견계에 떠오르는 색깔 막둥이 박정표. 택견이 원래 명절 때 많이 했답니다. 그 명절날 단오라든지 추석 때 택견판이 열렸는데 네. 요새 좀 많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지렉시장에서 그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와서 응원도 해드리고 또 이 멋진 공연하다 보면 시장이 살아나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찾아와서. 근데 이 택견 시범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데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맡기는 사람들. 무예인지 춤인지 도통 분간은 좀 안 가지만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뭐 반응이 뜨거워요. 인기 가수 뭐 안 부러운데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 하나, 이 택견 댄스는 음악에 맞춰서 박훈태 씨가 직접 짠 안무라는 거죠.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지켜보시던데요. 어떠셨어요? 예, 재미있었어요. 나는 그냥 이래 선전하러 나온 줄 알았는데, 애기가 지 몸에 지 나이 맞지 않은 게 너무 가볍게 잘 뛰고, 잘했어요. 참 보기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저분들이 우리 경산에서는 명물이죠. 택견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무예, 택견 바로 알리기. 가족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곳은 박훈태 씨가 관장으로 있는 택견 전수관입니다. 지금은 한창 수업 중인데요. 이 아이들이 바로 앞으로 택견의 뿌리를 이어갈 꿈나무들입니다.
우리 친구는 태견이 왜 그렇게 좋아요? 네, 우리나라 갈 수 없는 유적지 곳곳에 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라는 것을 알리고 또 다치지 않고요. 부드럽게 하는 운동이 좋아서요. 아유, 말 야무지게 잘하죠. 그렇죠. 저기 선생님.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재밌어도 보이고, 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조금 쉬워 보이기도 한데, 어떻게 배워볼 수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면 네.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태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운동 신경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전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때 조금 그럴싸한가요? 이정 씨는 뭐 처음부터 움직임이 좀 어쩌다가 저렇게 신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치고 있는데요. 이것만 알면 태견, 양은정만큼은 한다. 그 첫 번째 기본 동작, 오른발로 상대의 무릎을 밀어주고 왼발로 빗금치듯 품밟기를 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눈금저기, 상대방의 눈앞에서 이 손을 휘저어서 눈을 깜빡이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마지막으로 상대의 회목, 이 발의 잘록한 부분을 밀어서 치는 기술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태견을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태권도 사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군 제대 말년 때에 이 태권의 책을 보게 됐고요. 또 그다음에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 해보니까 내가 몰랐던 무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무예와 비교가 되지 않는 나만의 무예가 됐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 문화가 살아있는 정통무예라서 이 태권만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견은 한 선수가 상대의 다리를 툭 차는 걸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금방 배울 실력으로 대련을 해봤습니다. 쓰러지나요, 아이가? 네, 이 아이들이 좀 어려서요. 사실 방심을 했는데 결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 아이를 상대로 태권을 하라니까 딴 걸 하고 있어요. 그 씨름이죠. 예. 네, 태견을 상대로 다치지 않게 하면서 넘어뜨려야 이기는 건데요. 그야말로 신사적인 무예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땠어요? 진짜 잘했어요? 잘하긴 했는데요. 발차기가 빠져서 이상해요. 품밟기가 이상했어요. 막 앞으로 내야 되는데 옆으로 가서 이상했어요. 진짜 들어왔어요. 신사적인 무예지만요. 이 평가에서는 또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그렇죠. 낯익은 얼굴들이 보여요. 네, 바로 태견 가족이 함께 수련 중인데요. 아이들 틈에서 열심히 따라하는 하늘이와 정표. 어리지만 실력은 우리 수준급입니다. 하늘이 태견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배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 그게 기억이 나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그럼 앞으로 꿈이 있다면요? 태견 지도자예요. 왜요? 태견이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태견 사랑 유벨란 이 가족. 그 보금자리가 궁금해집니다. 집안에는 또 귀한 보물도 있다는데요. 동물이요. 네.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드디어 조심스럽게 공개되는 보물. 두둥.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물건이 이겁니다. 자그마치 8년이나 된 신발인데요. 이것 봐요. 꼬질꼬질한 게. 냄새도 좀 좀 왜 맡으세요, 냄새? 이렇게 낡은 신발. 안 버리고 왜 갖고 계세요? 그러게요. 이 신발은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신발입니다. 그 전국에 다니면서 태권을 알리기 위해서 저를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이고 또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은 실질적으로 나쁜 일도 좋게 풀려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행운을 가져주시는 신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행운의 신발. 네, 두 번째 보물도 당당히 공개하는데요. 요건 선수복입니다. 선수복? 예. 앞뒤가 빨강 파랑에서 뒤집어지고 있는 옷이고요. 이 옷은 조금 많이 낡았습니다. 제가 옷도 지금 많이 손상이 있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네요. 근데 이거는 제 수련복이면서 또 지도자복이라고 합니다. 소매가 닳고 닳아도 쉽게 버릴 수 없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시중에 많고 하면 쉽게 구하겠지만 이런 옷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홍불동 복장은 제가 직접 천을 띄가지고 한복집에 이제 제가 디자인을 했던 그를 갖고 가가지고 한복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 옷을 만들어서 하나 저한테
이제 준 거라서 얘들아, 우리 사진 좀 보자. 지금 볼 사진도 태견 가족의 보물인가요? 그럼요. 이 사진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택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요것도 있는데. 함께 택견을 배우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두 사람은 결혼식도 택견 대회가 열리는 체육관에서 열릴 만큼 택견 사랑이 남달랐는데요. 이때부터 막강 택견 가족의 등장은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 귀여운 꼬마 숙녀 하늘이와 막내 정표는요, 전국 애기 택견 대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이민 실력이 수준급인데요. 택견은 이 가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택견 앞으로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택기는 동작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이길 수 있지만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게 되면은 부드러운 걸 찾아야 되니까 아마 평생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저희들 가족이 아마 전체가 다 아마 함께 할 것 같습니다. 택견은 우리 가족의 활력소. 택견 최고! 택견 사랑해요. 택견 가족 화이팅! 알면 알수록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택견의 매력. 이크, 에크, 기합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열혈 가족의 택견 알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택견 사랑에 푹 빠진 가족을 만나봤는데 오늘 보니까 참 매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고 이크, 에크 이 소리도 참 재밌고요. 무용 같기도 하고요. 네, 양정 네. 리포터가 곧잘 하던데 그렇죠. 진짜 해보니까 어땠어요? 운동신경이 좀 뛰어나거든요. 말씀하세요, 그냥. 네네.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워서요. 처음에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움직여보니까 땀도 좀 나고요. 운동 효과도 있고 꽤나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택견이 좋아서 이 사랑에 푹 빠진 이 택견 가족들은요. 단순히 택견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일도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지난 8월에도 이미 독도를 한번 다녀왔다 그러시던데 10월에 또다시 독도를 한번 갈 계획이라고 하세요. 가셔서 이 택견도 알리고 또 독도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하기 위해서 이 품밟기에 도전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변함없이 이 택견 사랑 쭉 이어나가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뭐 유연성과 순발력을 기르는 데는 이 특견만 한 게 없다고 하니까 네. 몸이 좀 뻣뻣하신 분들 특견 꼭 한번 아닌 것 배워보시기 같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양정 리포터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행복발견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51분입니다.